최근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히면서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정기예금이 필요합니다. 대출은 내가 예금한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금할 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금할 돈이 있다면 금리가 높은 대출을 갚을 것입니다. 현재 경기 침체이지만 주식시장에는 돈이 넘칩니다. 특히 해외 주식을 하게 되면 국내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고 대출해줄 돈은 없어집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이 되어도 결국은 은행의 돈입니다. 주식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키면 고객 예탁금은 늘어납니다. 증권사는 이 고객 예탁금을 은행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습니다. 주식계좌에 있는 돈은 결국 은행 예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예탁금에서 연 0.75% 이자를 줍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증권사는 매일 연 2.5%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10조 예탁금이 있다면 연 2,500억 이자 수익을 증권사가 얻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대출해줄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LCR 때문입니다. LCR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 개월 동안 순유출될 현금량만큼 은행들은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뱅크런이 발생해도 한 개월 동안 은행들은 파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CR은 100%를 적용받습니다.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LCR 규제 완화입니다. 100%였던 규제를 85%로 인하합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들은 대출해줄 금액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은행들이 대출해주면서 LCR은 80%대까지 하락합니다. 이후 LCR을 정상화하면서 은행들은 대출해줄 재원은 없어집니다. 이 부분이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 때문에 부동산이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해줄 돈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자본이 유출되면서 대출해줄 재원은 더욱더 줄어듭니다. 여기에 밸류업도 잔금 대출을 해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밸류업으로 은행들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해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고유동성 자산은 많지만 LCR 규제 때문에 건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은행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바젤 규제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면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려서 정기예금으로 돈이 몰리게 해야 합니다. 대출해줄 재원이 정기예금이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자들은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죠. 파산자들이 많아지면서 경기 침체는 가속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시행이 되면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면서 대출해줄 재원은 더욱더 없어집니다. 현재 은행들이 대출해줄 재원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외로 자본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만 39.2조 원이 국외로 유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나마 수출이 호황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본원 통화라고 하면 화폐 발행액, 예금 지급 준비금,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계정, 환매조건부 매각증권입니다.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계정, RP 매각증권을 초과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예금은 필요지급준비금입니다. 우리나라 초과 유동성은 118조가 있습니다. 이 유동성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LCR 규제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은 한국은행이 자산 매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부동산 대출을 은행이 해주지 않습니다. 연준이 부동산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해서 새롭게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것을 MBS라고 합니다. 이 MBS를 연준이 매입해줍니다. 연준이 현재 보유한 MBS는 2조 3천억 달러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MBS를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MBS를 매입해주면 부동산 대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달러 환율입니다. 한국은행이 MBS를 매입하면 본원 통화가 풀리면서 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물가를 자극하게 되죠. 이 모든 원인 제공자는 정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빌런은 정부입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이 폭락할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아작이 납니다. 2022년 부동산이 급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으면 현재와 같은 상황도 없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하락을 막으면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우리나라 유동성으로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 잔금 대출은 한국은행이 나서지 않는 이상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